주호님, 제가 드디어 연애하기 전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을 찾아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전 연애가 다 3개월을 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만 판단하면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요? 연애를 매번 길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애를 길게 못한다고 하면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인가 탐구할 거리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탐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짧게 연애하는 게 꼭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해보죠. 우리가 짧게 연애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점이 안 좋다고 좀 생각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관계를 길게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길게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능력의 문제다. 예를 들면 어떤 능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처음 떠오르는 거는 갈등 해결 능력. 그래서 뭔가 갈등이 등장하면 해결을 잘 못하고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둔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실증이 좀 잘 난다거나. 애초에 성향 자체가 좀 실증이 나는 성향이다. 앞에 얘기했던 주제랑은 좀 다른 거네요. 갈등 해결 능력과는 조금 별개네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연애하는 입장이라고 좀 과몰입하면서 들어보면 되게 걱정될 만한 거리인 것 같아요. 짧게 연애를 했다? 나랑도 짧아지겠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안 하고 도망가나? 또는 갈등은 둘째치고 본인이 먼저 실증내고 식는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뭔진 모르겠지만 상대가 무엇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지만 기존에 매번 그렇게 연애를 해왔다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까? 이건 그 사람의 패턴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이 쓰는 방식이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색다른 관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꼭 그 사람들 막 짧게 연애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짧게 연애를 했어.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만뒀어.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판단이 빠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다랑 좀 다른 거긴 한데 호불호가 강하거나 판단이 빠르거나 이런 방식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판단 자체를 좀 남들보다 빠르게 하는 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랑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성향인 거고, 물론 이 성향이 나랑 안 맞다 하면은 또 그걸로 내 나름대로 판단하면 되지만, 일단 단순히 능력의 문제다, 뭔가 사람 자체가 뭔가 성향이 이상하다 보다는 조금 더 추려보면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좀 빠른 사람인가? 하긴 비슷한 상황에서 질질 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갈등 상황을 마주 안 하고 관계를 끝내서 회피한다, 누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상담에서 마주했던 많은 회피형의 분들을 사례들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회피형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회피형 성향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조금씩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니버셜하게 이것저것 회피적 성향이 발현되고 있냐, 아니면 누구는 좀 적게 발현되냐, 이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피적인 것도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도망가는 게 회피일 수도 있지만 질질 끄는 사람 중에도 회피형 많아요. 무엇을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이별을 회피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이별은 직면하는 편인 거예요. 그러네요. 해야 할 거는 직면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볼 때 혹시 페이스가 좀 빠른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대충 보면 그냥 실증 쉽게 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페이스가 빠르네? 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어떤 애들은 빨리 배우고 빨리 그만두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얘는 실증을 빨리 내는 스타일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만 끈기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끈기가 없다. 맞아요. 틀린 말이다 이런 건 아닌데, 진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끝낸다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중에 보면은 빠르게 제대로 하고 빠르게 그만두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페이스라는 거는 무엇의 페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페이스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강해서 짧은 게 반복됐든, 페이스 자체가 빠른 사람이어서 빨라졌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을 알아갈 거리지 그냥 이것 자체가 레드 플래그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옥석을 가려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오히려 활용할 거리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관점이거든요. 이거 보고 도망가자, 보고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OX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가 나타났을 때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관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짧게
연애하는 사람인데 이런 특성이 좀 보여.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매번 짧게 연애를 해왔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그러면 연애를 좀 제대로 길게 해보고 싶어. 이랬을 때 좀 어떻게 그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게 진짜 주체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짧게 연애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의 연애의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나의 데스티니는 그냥 불행이야. 이렇게 그냥 정해진 거는 주체적 관점이 아니잖아요. 너가 짧게 하는 경험들을 뭔가 만드는데 일조하는 어떤 성향이 있네? 오케이. 너 그 성향 가지고 있어. 그 성향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나랑은 어떤 경험 새로 만들어 볼래? 이 관점으로 하면은 우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판단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이 같이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준다랑 달라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세션 하셨던 분 중에 자기 혐오, 자기 자책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떠올라요. 회사에서도 누군가랑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으면 우린 좀 눈치를 보고 좀 잘 보이려고 어떤 노력을 좀 애써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로 오신 동료분이 밥을 빠르게 다 먹고 이분의 밥 먹는 거를 밥 다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떠들면서.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밥 먹는데 오래 걸리죠. 라고 하셨대요. 여기까지는 그냥 발생한 이벤트.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상대방한테 불필요하게 맞춰주고 자기를 불필요하게 비하하는 행동을 저는 반복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겉으로 대충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춰주는 것과 맞춰가는 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본인이라고 하는 로봇에 탑승한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인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겪는 경험에서는 맞춰준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맞춰줄 생각이 하등 없는데 비굴하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뭔 능력이 있어. 너한테 맞춰서 너한테 또 잘 보여서 같이 잘 지내야지 라고 하는 비굴한 심정으로 같이 지내니까 같이 밥 먹는 속도 맞추는 것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건네는 것도 그분 되게 수치스러워하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맞춰주는 거거든요. 너가 판단이 빨라. 판단이 빨라서 이건 문제야. 이건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아. 아 그렇구나. 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내가 참아야지. 비굴한 거. 나랑 관계 맺어주세요. 비굴한 상태. 주체적인 상태는 맞춰가는 거. 너 그런 거 해? 나도 해볼래. 나도 같이 경험해볼래. 그러니까 같이 경험하는 상태예요. 맞춰가는 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그런 방식 써? 같이 한번 뛰어들어서 해보는 거. 쟤는 판단 과정 어떻게 해보지?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냥 냅다 판단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호불호가 딱딱딱 떨어지는지를 딱 같이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질질 끌지 않고 옷 고를 때도 그렇게 하네. 뭔가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뭔가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뭔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되게 빨리 하는 편이네 얘는. 물론 이게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같이 관계 맺어가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경험할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저 안 할래요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뭐 나랑 성향 다른 거니까 갈라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빼고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지 싶으면 한번 활용해 보면 뭔지 알게 돼요. 그 사람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자기만의 인생에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경험이 있고. 그래서 같이 경험하다 보면 비로소 이 사람과의 경험에서 내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다 짧았어. 근데 나와 경험에서는 길어.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다른 경험을 만들어야 길어져요. 그럼 다른 경험 어떻게 만드냐? 같이 경험해봐야 달라지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자꾸 싸우는데 우리 잘 안 맞나 봐가 등장했을 때 그때 이게 무슨 경험인지 그때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도 이거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이 빨라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습관이나 경험이 있으니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좋아. 너 뭐 보고 판단했어? 이 사람 딱 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너가 이때까지 나한테 이렇게 대했고 저렇게 대했고 이런 거 없어요.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 급하기 때문에 딱딱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점을 찾으면 돼요. 그런 스타일로 연애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걸 꼭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마음에 든다면 활용할 거리로 삼으면 어떨까? 내가 그게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내 삶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쓰는 거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잘 쓰는 건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들여다보면 이런 또 장점이 있네 이 방식은.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이렇게 쓰고 있네. 내가 알게 되면 혹여나 그 사람이 또 그 방식으로 해서 나와의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혼자 겁먹어가지고
혼자 내면에 뭔가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을 시간에 관찰해보면 되게 많은 걸 알게 돼요. 대응할 게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닥터이티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댓글 몇 줄 안 되지만 한두 줄만 봐도 사람 성격이 대충 좀 보여요. 몇 개는 보여요. 다는 안 보이고 인간이란 거는 입체적인 존재지만 그 짧은 댓글 안에서도 성향이라는 게 덕지덕지 묻어나요. 정말 그게 뭐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좀 페이스가 빠르고 대충 봤을 때 좀 실증내는 것 같은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트랙션을 빠르게 느끼는 타입인 거라서 무언가를 일을 지속하고 경험을 지속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무언가 끌어당기는 어떤 정서에 더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끌어당길 만한 요소, 새로운 요소들을 많이 첨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새 여자 좋아하고 새 남자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면 쉽지 않은데 관계라는 맥락만 그대로 두고 그 맥락에 있는 컨텐츠가 새로우면 어떨까? 그러면 맨날 똑같은 데이트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리프레시도 해주고 그리고 호칭도 한 번씩 바꿔주고 그리고 데이트하는 패턴도 바꿔주고 만나는 주기도 한 번씩 바꿔주고 변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거 활용을 알게 모르게 굳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주의예요. 뭐든 다 활용할 거리다. 되게 실용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어떤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좋은 관계로. 굳이 막 운명적인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관점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것 같아요. 그쵸. 운명적인 상대 기다리다가 그중에 독사가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갈등 해결을 좀 회피하는? 갈등 해결을 회피하는 그래서 관계가 오래 못 가는 사람.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은 회피형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만 다룬 거라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해놨어요. 오늘은 좀 다른 컨텐츠여서 말을 많이 못 하는데 또 가능한 건 같이 경험해봐야 돼요. 어디서 얘가 도망을 시작했을까? 어쨌든 그게 파악이 안 되고 방치가 있었으면 아마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아,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탐구하고 내가 활용만 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활용할 부분이라고 봤던 게 뭐냐면 관점을 유연하게만 가지면은 이 맥락에선 단점인데 이 맥락에선 장점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맥락을 내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사람이야 질질 끌지 않으면 되잖아요. 관계가 깔끔하고 이 사람은 적어도 뒤가 구린 게 없고 하는 말, 지금 하는 태도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 하는 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을만 한 거잖아요. 너랑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 말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어.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대로 그냥 관계를 즐기면 걱정 없이 즐기면 되는 거고. 갈등 회피하는 애가 있어? 적어도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기는 되게 싫어하는 애구나. 그러면 그걸 매니지만 잘 할 수 있으면 잠수 타지 않게끔 도망가지만 않게끔 매니지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얘는 적어도 쓸데없는 걸로 분란 일으키거나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닌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짧게 연애하는 사람들 굳이 그렇게 피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럼요. 굳이 피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제가 떠올린 거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관계에 대한 태도 자체가 인간관계를 되게 가볍게 여겨. 저는 닥터이티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진짜 피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딱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외로워서 결혼하겠다 그래요. 딱 이 말만 들었을 때 어때요? 상대방이 조금 불쌍해져요. 뭔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나 외로우니까 이제 결혼할래 라고 한다면 한편 물론 이해도 가지만 외로움이란 감정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근데 한편 인간관계를 네 외로움 피하려고 하는 거야? 싶으면 그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로움으로 관계를 맺고 자기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결혼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대놓고 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걔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나랑 잘 안 될 거니까 뭐 나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남자들한테 안 먹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뭐 나는 인간관계 가볍게 여겨 뭐가 문제야? 라고 대놓고 티를 내는 경우. 같이 지내보신 분들은 옆에서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는 인간 자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한테도 좀 그런 구석이 있어.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만 하면 연락해. 다른 때는 연락 절대 안 해. 아, 그쵸.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개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옵션처럼 여기는 분들. 그렇죠.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긴다가 그런 거죠. 진짜 가볍다가 우리가 무게로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지만 뭐보다 가벼운 거냐. 관계 말고 다른 하위 요소들.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리한 요소들 있잖아요. 돈,
명예, 같이 수다 떨어줄 만한 시간 보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해소되면 좋은 것들 정도가 우리 일반 사람들의 가치 체계라면, 가치가 전도됐다 표현하죠. 관계보다도 돈이나 명예나 내 시간 때우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갸우뚱해요, 그런 경우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칫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뭔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기준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가가기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도 되게 잘 맺어요. 근데 그 맺는 기준이 그 상대방의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위 가치들, 이런 것들로 관계를 맺을지 안 맺을지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 외로움이 수단이 돼서 관계가 목적이 된 게 아니라 관계가 수단이 돼서 외로움이 목적, 내 감정이 더 목적인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사실 짧다 길다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고 싶어지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닥터이티 채널을 시청하신 덕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안다면 단순히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짧은데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리가 있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건 진짜 어떡하지 싶은 어떤 모습?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은 또 차이가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까지 우리가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항상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찍어놓은 편이 있어요. 유독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편을 제가 추천 영상에 같이 띄워놓을게요.